안녕하세요. 자, 사회조사 방법,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조사 설계를 하고 이번 주는 가설과 이제 가설 모형을 다룰 차례인데, 중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살짝 말씀드렸지만, 요 사회조사 분석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회학과에서 어쨌든 간에 전공과 연계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제 사회조사 영역이 있고, 사회조사 영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굳이 리서치나 이제 조사업계로 진출하지 않더라도 일반 기업에 취업할 때 기획이나 홍보 마케팅 관련된 영역에서 뭔가 이렇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설문지 만들고 면접하고 설문지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 있으면 어쨌든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조사업계에 가고 싶은데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은 따기 싫다 이러신 분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셔가지고 대학원에서 이 방법론을 활용한 석사학위 논문을 쓰시면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 굳이 없어도 조사업계에 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이제 수업 강의를 듣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준비하시면 대부분 따실 수 있는데, 석사학위 논문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해서 나는 리서치 업계에 진출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최소 2년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을 밟으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이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어쨌든 이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자격증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이것만 인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 등록 자격증이라고 해요. 뭐 정확한 명칭이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만을 국가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그 민간 자격증은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이 아니라 민간단체, 민간인들이 자기 멋대로 기준을 만들고 시험을 치르도록 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거를 우리가 민간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민간 자격증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은 거의 뭐 다는 아니에요. 일부 그 중에서도 인정이 되는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쓸모없는 자격증이다. 그 자격증 따면 이력서에 한 줄 정도 올라가는 것 이외에 뭐 별다른 가치도 없고 인정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증을 따실 경우에는 그 민간 자격증이 최소한 해당 업계에서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격증을 따셔야지, 안 그러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냐 아니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인 자격증만 적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 이제 공식 명칭입니다. 나머지는 민간 자격증은 굉장히 이름은 많은데 국가 공인 자격증과 유사한 형태로 이제 사기를 치는 자격증들도 있고,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는 단체에서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형태인데 제가 지금 계속 두 개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가 공인 자격증,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태가 국가 등록 자격증이라고 우리가 속칭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민간 자격증이 너무 남발이 되고 의미 없이 소비자들을 현혹하니까 국가가 최소한의 자격증 기준을 만들고 그 자격증의 기준을 지키는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는 국가가 등록을 한 군데에 데이터베이스에 해놓고 소비자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민간 자격증인데 이렇게 등록을 한 민간 자격증 업자들이 이거를 국가 등록 자격증이라고 약간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자격증이다. 그리고 사실은 국가 등록 자격증이나 일반 민간 자격증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국가 공인 자격증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국가 공인 자격증만 따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회조사 분석사는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산업인력공단 공공기관이죠.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은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 사회학 쪽에서 사회학 전공 자격증과 비슷하게 이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사회조사를 사회학과에서만 하는 게 아닌데 왜 너네가 이걸 독점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으면서 이제 요거를 국가가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하고, 요거의 실질적인 관리를 이제 그 여러 방법론, 사회조사와 관련된 방법론을 사용하는 학과에서 공동으로 이제 조사협회니 뭐 이런 식의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에서 이제 요거를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로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간에 사회학과하고는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그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여기 이제 자격증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져온 거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자격증 관련된, 그래서 꼭 이 사회조사 분석사뿐만이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증 국가공인 여기는 여기서 관리하는 건 전부 다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검색을 하면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보통 자격증 시스템이 2급, 1급, 그 다음에 이렇게 3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2급 보통의 경우에 정규 시험이나 정규 과정을 마치면 2급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실무 경력이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시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험으로 갈 수 있는 건 대부분 2급으로부터 시작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2급을 따고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을 이제 갖춘 후에 1급을 지원할 수 있다. 시험을 이렇게 하는데 1급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2급 그냥 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급이니까 주니어고, 서베이 어널리스트에서 사회조사 분석사, 관련 부처는 통계청으로 돼 있죠. 이제 이게 조사 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요렇게 관련 부처가 돼 있다 보니까 통계청 공무원, 통계 공무원 시험 볼 때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붙습니다. 자, 시행기관, 국가 자격 제도를 이제 이 운영하는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이렇게 이제 요 울산에 있죠, 본부가, 본사가. 자, 그러면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나오는 건데, 요거 갖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회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죠?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사회조사 방법인 겁니다.
자, 분석, 이게 사회조사 분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요거 한 학기, 이거 1학기 때, 요거 2학기 때 이렇게 하죠. 이제 방법론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다른 학과나 뭐 꼭 사회학이 아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합쳐 가지고 그냥 한 학기에 다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실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 플러스 설문지 플러스 면접 요거를 이제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는 SPSS로 분석을 하는, 그 다음에 배포 수거 요거까지 이제 실습 중심으로 배포 수거 하고 SPSS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수집과 분석이 끝나고 활용은 이제 뭐 얼마든지 하는 거니까 그래서 활용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수집과 분석 요게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의 핵심적인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담당하는, 이거를 담당한다. 수집 분석 활용까지를 담당하는 거고, 이제 어디서 쓰느냐? 기업 아까 말씀드렸죠. 홍보, 기획, 마케팅, 뭐 영업, 뭐 이런 부서들에서 이 사회조사 분석사를 좀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정당 같은 경우에도 자, 정당 같은 경우에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거를 정당 자체에서 담당자가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정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가, 자, 시장조사, 기업이 시장조사하죠. 단체는 여론조사. 자, 그런데 꼭 분석이 아니라 수집도 아니고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수행하거나 결과를 분석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아요. 요새는 원칙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를 사회조사 분석사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계획만 수립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어디서 하느냐? 이게 이제 조사업체에서 이걸 대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업체가 갤럽이라든가 한국리서치,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뭐 한길리서치, 뭐 이런 수많은 조사업체들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이걸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조사를 수행 결과 분석 보고서까지 작성해 주는데 이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행하고 이거를 검토하는 그 역할을 보통 이제 이런 데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 담당자들이 그 역할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사회조사 방법론, 사회조사 방법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조사 분석에서는 통계적인 지식, 통계 분석을 위한 통계 패키지 이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마케팅 관리론, 소비자 행동론, 기획론 뭐 이런 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부가적으로 알면 좋지만 뭐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고 나중에 따로 그냥 슬슬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는 결국 뭐냐? 사회조사 방법론, 그 다음에 통계 패키지 활용법,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된다. 그래서 수행 직무는 각종 단체에서 시장조사와 여론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주된 업무다. 요새는 요거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조사업체가 해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 가면 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요. 이게 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공인,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공인 자격증 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QNET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자격넷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자격넷이라고 하는 QNET에 가면 여기 이 정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조금 내용이 최근에는 바뀌었을 텐데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냐? 여기 이제 경찰 공무원 여기 법이 요새 바뀌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국가공무원법, 그 다음에 이제 직업능력훈련 개발 교사, 뭐 연구직, 지도직
주로 이제 중소기업 인력 뭐 해가지고 여기 보면 어쨌든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특전,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요건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거나 이게 없으면 시험을 못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격 취득에 도움을 주거나 창업을 지원하는데 뭔가를 더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대를 해준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험을 보는데 수수료가 필기는 뭐 한 19,400원, 실기는 이게 조금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조사를 계획, 그 다음에 수행, 그 다음에 분석, 요 세 가지인데 여기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냥 사회조사 방법과 사회조사의 분석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학기, 2학기. 자, 여기 이제 출제 기준은 제가 요거는 자료로 같이 올려 드릴게요. 여기 이제 최근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이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데 시험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필기와 실기로 나눠지는데 필기는 방법론 관련된 문제, 조사 방법론 관련된 이제 1, 2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통계에 관련된 이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사회조사 실무와 관련된 문제. 이건 이제 실기 시험이고, 이건 쉽게 얘기하면 통계 분석을 하는 건데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SPSS 프로그램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기는 사지 택일형 100문제, 그 다음에 실기는 여기죠. 복합형, 작업형 2시간, 필답형 2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합격 기준은 여기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필기는 여기가 이제 필기 과목이 그러니까 조사 방법하고 통계를 세 과목으로 나눠 놨잖아요. 최소 전 과목 평균이 60점이고 개별 과목이 40점 이상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과목은 40점을 맞고 다른 과목은 80점을 맞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은 60점을 맞았다 이러면 평균 60점이 이게 나오죠. 평균 60점이면 합격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걸 36점을 맞고 90점을 맞고 70점을 맞았다 이러면 불합격입니다. 왜? 여기 36점 하나가 40점 미만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과목이 40점 이상 되고 평균이 60점이면 요 두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격이 된다. 실기는 60점 한 과목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기는 저희가 요거 이제 완전 실습형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했던 방식과 그대로 유사한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를 따기 위한 방법 그 관련 과목이 아까 얘기 이제 했지만 이게 이제 이 필기 시험이죠. 필기 시험 과목 1, 과목 2, 과목 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실기인 거죠. 그래서 사회조사 방법과 관련된 수업 시간에 요거 이제 요거를 필기 시험 내용을 다루고 여기 이제 조사 일반, 설문지 작성, 표집, 측정, 척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통계와 관련된 필기시험은 이제 사회조사 분석 시간에 일부 다루는 거고 여기 이제 주로 통계 기법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죠. 그 다음에 기본 통계 원리, 기본 원리 일부. 그 다음에 사회조사 실무라고 하는 요 이제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설문 작성과 통계 분석인데 대부분 통계 분석에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문 작성에서 이제 그 코딩 처리된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줄 겁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분석을 하시는 걸로 SPSS로 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이제 저희도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요 데이터를 그냥 처리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제출하면 그걸로 된다. 그래서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1학기 때 사회조사 방법을 들으시고 수강, 2학기 때 사회조사 분석 수업을 들으시고 수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 이제 겨울방학이 되겠죠. 겨울방학 때 문제풀이를 좀 하시면 바로 봄에 합격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을 봐서 이제 우리가 조사업계에 진출한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조사업계라고 하는 게 이제 실무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여러분들이 야, 이 조사업계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통계 분석을 무지 잘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회사에서 사회조사 업체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게 구조예요. 여기 보시면 연구부라고 하는 게 있고 관리부라고 하는 게 있고 자료조사부라고 하는 게 있고 업무개선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관리부는 일반 기업의 관리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관리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석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업무개선부는 여기가 이제 주로 통계 전문가들이 여기로 갑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통계학이라거나 아주 방법론을 전공하신 분들이 주로 여기에서 이제 주로 실제 분석을 담당해요. 이 분석이라고 하는 건 통계 처리를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조사부는 이걸 이제 우리가 실사팀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사팀, 실사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사관리, 자료수집, QC, 지방사무소 이렇게 있어.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따고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면 이 연구부에 이 배치가 됩니다. 그럼 배치되면 여기 연구 1, 2, 3, 4, 5, 6부 이렇게 돼 있고, 국제조사, 기획조사, 여론조사 이렇게 이제 크게 덩어리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뭐 무슨 마케팅 1부는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2부는 기획, 3부는 공공조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연구부는 쉽게 얘기하면 직접 조사를 수행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수행하죠. 조사에 대한 통계 처리는 주로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업무개선부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연구부는 뭐냐? 전체 조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석을 많이 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는 조사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과정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정도 따고 설문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설문지를 기획해서 만들고 그거를 어떻게 배포 수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면 연구부에 배치돼 가지고 관리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구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외부에서 이제 조사 대행을 주로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조사 대행을 하면 여기 각 부서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이 관련된 기업이나 공공부문, 정부 부처, 뭐 연구자를 만나서 연구 과제, 조사 과제를 위탁을 받아요. 위탁을 받아서 가지고 옵니다. 다시 회사로. 자, 뭐뭐에 대해서 조사해 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리 가져와서 자, 이거를 어디로 넘기냐면 조사의 전체적인 개요를 가지고 자료조사부에 넘겨줘요. 그죠? 그럼 자료조사부에서 쭉 해가지고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세트, CLS 패널, 전화 면접, 정성 뭐 해가지고 패널 뭐 다양한 형태의 자료 수집 팀이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자료 수집하는데 지역은 지방사무소에 또 위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료가 수집되면 이걸 QC팀으로 넘겨요. QC에서 검증을 하고 펀칭이라고 해서 이거 데이터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한 거를 어디로 넘기느냐? 여기로 넘겨요. 그러면 연구부는 언제까지 일정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정 관리. 언제까지 조사해 주세요. 언제까지 지역 조사해 주세요. 언제까지 검증해 주세요. 언제까지 자료 입력해 주세요. 여기 넘기면 언제까지 자료 통계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다 통계 분석이나 통계 처리를 해서 다시 여기 넘겨주면, 자, 여기에서는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나온 거를 다시 의뢰한 사람한테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분석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더구나 통계 처리는 본인들이 하지 않고 여기서 대부분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정도를 따면 조사 진행의 대부분의 과정 관리, 조사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부에 배치가 된다. 그래서 연구원이라고 이름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 나는 통계 뭐 컴퓨터로 하지만 실제로 이 통계 분석하고 이런 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사회조사 분석사 2급 땄다고 막 어려운 통계 분석할 수 있느냐, 못해도 상관없다. 어떻게 하는지만 대충 알면 실질적인 분석은 여기서 다 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쭉 단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사 협의는 여기 바깥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선거 여론조사를 어느 정당이 해달라고 의뢰를 해요. 그러면 누가 가느냐? 연구원이 찾아가 가지고 어떤 조사를 원하느냐, 선거 여론조사 오케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조사를 문의하고 상담하는 역할,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조사 설계 또는 조사 계획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거 여론조사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조사할게. 그럼 이제 그쪽에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 전반을 협의하고, 그럼 설문지를 네가 만들래? 내가 만들까? 그러면 뭐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하면 만든 걸 받으면 되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제 설문지를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자료 처리할 거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나 여기까지가 의뢰한 사람들 조사 의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내부적으로 일정 협의도 저쪽하고 해야 되겠죠. 면접원 교육은 연구원이 하는 겁니다. 자, 면접원은 이 조사업체에 그 고용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연구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연구 1부, 연구 2부 뭐 이렇게 한 연구부에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든 부서에 연구부가 들어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관리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나면 여기 있죠. 면접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면접원 교육이라고 하는 건 연구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번 조사는 이런 조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접에 가가지고 요렇게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조사를 수행해 주세요 라고 이제 면접원에게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면접원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실질적인 면접원 교육의 일정이나 면접원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료 수집팀에서 주로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거를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관리하고 기본 교육만 여기서 시켜줘요. 그 다음에 실사를 진행하는데, 실사는 누가 하느냐? 여기서 자료 수집팀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실사는 실제 조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연구부는 뭐죠? 관리만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몇 퍼센트 진행됐습니까? 이런 얘기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의뢰하는 사람이 야, 지금 언젠데 조사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러면 잘 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 협의를 연구원이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사가 끝나면 자료를 검증하는 거,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거죠. 그건 어디서 하느냐? QC팀. 연구부는 관리만 한다는 거죠. 자, 자료가 검증이 끝나면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코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하느냐? QC팀에서 실제 작업. 여기 이제 실제 작업. 실작업. 연구부는 관리만 한. 전산 입력해 주세요. 입력 검증 끝났습니까? 여기다가
아, 지금 이제 자료 입력하고 있습니다.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자료 처리는 자, 조사 의뢰자가 우리가 직접 자료 처리할게 그러면 입력된 자료만 건네주고 끝나는 건데 자료 분석도 해줘 그러면 자, QC팀 또는 업무 개선팀 이런 데서 뭘 하는 거죠? 자료를 처리하고 보고서도 업무 개선팀에서 작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연구부가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자, 그러면 다 끝났으면 보고 전달. 이쪽에서 야, 이거 문제 있네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이거 좀 다시 수정해. 그러면 수정해주면 다시 받아서 여기다가 또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원으로서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가지고 조사업체에 가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자료를 분석하고 통계 패키지를 돌리고 하는 일은 많지가 않아요. 다만 여기 있으면 주로 이제 하는 게 협의와 상담이기 때문에 일정 관리 이 과정에서 조사 의뢰자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사를 하면 어떻게 하고 그게 통계 패키지로 어떻게 분석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가능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사회조사 분석사를 겁내하거나 사회조사 분석에서 통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을까, 또 내가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딴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사업체 취업이 가능할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현업에서 누구나 가가지고 바로 능숙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강의를 듣고 사회조사 분석사를 따면서 그 시험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나면 기본이 돼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조사업체 취업을 이제 시도를 하고 취업이 되면 거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한 1, 2년간은 좀 속된 말로 좀 뺑뺑이 돌면서 일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요 일을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생각보다 일은 쉽다. 다만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 관리가 본인의 시간이 이게 이제 사회조사라고 하는 게 일이 한꺼번에 몰리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특정 시기에는 굉장히 바쁘다. 일이 많다. 대신에 일이 많은 대신에 임금은 좀 센 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 따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 따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사업체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취업과 진로와 관련해서는 나쁜 생각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조사업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에서 이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연봉도 낮고 근무 환경이 안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업력을 쌓으면, 경력을 쌓으면 좀 더 좋은 데로 이직이 실제로 가능하고 많이들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처음에 일을 잘 배울 수 있으면 거기서 좋은 평판을 얻으면 실제로 이직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이나 직종에 비해서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사회조사 분석사와 관련돼서는 자격증에 관한 간단한 소개하고 그 자격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